한 번 지문인데 그냥 딱 봐도 철학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철학이라는 건 그냥 사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나 목적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여기는 잠깐 훑어보니까 통시적 관점으로 철학의 우선 코나투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유에 대한 변천 과정, 시간을 전제로 해서 자, 어떤 식으로 개통을 이어받고 어떤 식의 반박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야. 일반적으로 인문 지문들은 이게 흔한 지문이지, 그지? 자, 한번 봐봐.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는 경향. 자, 일단 먼저 어떤 것에 대한 논인지 밝히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나투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코나투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이라는 뜻을 먼저 설명해 준 거야. 일종의 친절하다면 친절한 설명문이야. 자, 여긴 인간이 아니고 사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인간도 포함된 거겠지, 그지? 특히 사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니까.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정의됐다. 이게 힌트야. 수천 년에 걸쳐. 당연히 시간 흐름이니까 통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여기는 지금 그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해서 코나투스가 뭔지 여러 철학자들의 변천 과정 뭐 이런 거 얘기할 거야.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고대부터 나왔잖아.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보았으며, 욕망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읽은 건 일종의 본능이겠지, 본능. 안 그러겠어? 야, 이 인간한테 대입해봐. 생명체가 인간이라고 쳐봐. 자기 보존 욕망 강하지.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지. 이게 코나투스라고, 코나투스. 그러니까 고대부터 특히 스토아파에 의해서 코나투스가 정의되고 해석됐다. 하지만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자, 정보 떠나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다. 동물. 이후에 자, 중세에 나왔어. 또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확인해야지. 스콜라 철학에서는 동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이라고 했어. 확대됐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 처음에는 스토아파는 동물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모든 생명체라고 확대됐어. 여기 지금 처음에 스토아파 동물, 이후에 스콜라파에서는 모든 자연적 사물.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는 자기의 실존을 지키려는 욕망. 아까 한 얘기로 하면 코나투스지. 이게 코나투스란 말이야. 모든 유기적 생명체. 중세 이후에 시간의 흐름이라 했으니까 시간 체크돼뒀고,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하였다. 자, 지금 읽은 거 그냥 정리하면 그렇단 말이야. 고대 스토아파는 동물, 중세 이후의 중세에는 스콜라파 철학은 동물뿐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 그 다음에 중세 이후에는 르네상스 철학자 무기물도 여기에 속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코나투스의 존재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하나 더 인본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와는 달리, 자, 그럼 종교는 인간의 욕망을 타락한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르네상스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그지? 무기물까지 포함시켰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당연히 가지는 속성,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르네상스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코나투스에 대한 존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속성도 규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 보존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에도 이어졌고 이번에는 근대 철학자로 이어지는 거야.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해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연까지 확대된 거야. 처음엔 동물, 그 다음에 인간, 무기물, 마지막엔 자연까지. 근대 철학자 자연까지 확대됐다.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마지막 르네상스를 이어받아 이를 물체 운동에도 적용한 거야. 이 물체 운동이 자연에 대한 이해란 말이야. 데카르트 나왔어.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똑같은 거잖아.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 인간 존재에는 당연히 자기 보존하는 게 속성. 그렇다면 이거를 물체에다 대입하면 상태 유지라고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 다른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자,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것. 이거는 지금 날아가는 공 갖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작용만 코나투스랑 같은 거잖아. 그지?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존 욕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거지. 동물이건 무기물이건 인간이건 자기 그 소유, 자기 존재, 자기의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물체 운동 역시 자기 보존이 강하다. 운동량과 방향하고 운동량을 보존하는 거. 이건 자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데카르트란 말이야. 데카르트. 근대 철학자야. 근대 철학자. 합리론자.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지.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는 제외하고, 이건 그러면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야? 근대 이전의 학자들이겠지.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 중립적인 표현. 상태 기술이야. 이 상태에 관해서만,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관해서만 데카르트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코나투스를. 거기에 무슨 생명의 소중함, 뭐 생명의 존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운동량, 방향 요걸 유지한다는 거, 거기에만 썼다는 얘기지. 홉스도, 이번엔 또 홉스 나왔네. 자연을 이야기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하였다.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 자, 그럼 이거는 이런 뜻이지. 물체가 운동하는 건 코나투스가 적용될 수 있어. 만약에 그거를 코나투스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적용이 안 돼. 그래도 그 안에는 코나투스가 적용될 수 있는 자기 운동 법칙, 자기 상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굳이 해석이 안 돼도 그 안에는 존재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한 게 홉스란 말이야. 홉스는 걷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자, 이것도 행위지, 그지? 코나투스에 의한 것.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순환도 자기 보존. 이건 뭐 생명 보존이잖아. 생명운동.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 된다. 즉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인간이 자기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한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홉스 생각은 이거지. 이런 것들 모두 걷기, 말하기, 움직임, 혈액순환, 자기 보존하는 운동 다 전부 다 코나투스의 집합제라고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한 방향. 물체가 있잖아. 여기 날아가는 공이 있는데 만약에 동쪽으로 날아간다. 그럼 동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혈액이 순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관성이란 말 나왔지, 그지?
코나투스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철학자는 스피노자였다.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다른 학자가 누구야? 위에서 말한다면 데카르트, 홉스를 말하는 거겠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봤다. 계속 코나투스가 똑같아. 고대 그리스 스토아건, 중세건 다 똑같단 말이야.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이다. 신이나 양태가 실존이래, 실존.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 그럼 종교에서 신은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야. 하지만 여기 지금 말하는 스피노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이고 무한한 속성을 지닌 유일한 실체다. 그게 바로 신이래. 자, 불가불의 관계지. 자연 이퀄 신이고요.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가 바로 신이라고 본 거야. 종교적 의미의 인격적, 정신적. 우리가 물론 종교 생활하면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고 믿음이니까 그런 차원의 종교가 아니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야. 무한한 속성을 지닌 유일체야. 이게 코나투스를 가지고 스피노자가 신을 정의했단 말이야.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상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양태다. 자, 이번에 양태라고 나왔네. 신과 양태라는데, 양태라는 게 모양과 태도 뭐 이런 거야. 실체를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모양과 태도를 말한다.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은 양태로서 존재한다. 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모양이 없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성향으로 보았다. 모든 양태는 자신을 보호한다.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했잖아. 본능이라 그랬잖아.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진행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어야지. 목적성이 없어. 그런데 목적성을 갖고는 있어야지.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양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위에서 스피노자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란 말이야. 신 또는 양태다. 그게 바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신하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다른 개념이야. 유일체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신이라고. 그 다음에 양태가 없으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게 바로 양태다.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되므로, 그냥 쉽게 모양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인간은, 자,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게 나온다.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의도적이나 지향점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무기물, 동물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야.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을 특별하게 본 거야.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이게 뭐 또 의지. 그러면 이게 욕망이라는 게 있다면 의지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스피노자는 노력이 정신적 측면에서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의지라고 나왔네 여기. 그다음에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했어. 정신적 욕구, 신체적 욕구. 하지만 정신적인 것만을 따진다면 의지다, 의지. 투지, 의지 뭐 이런 거.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욕구. 욕망이라고 했는데 이걸 욕구로 공신용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게 스피노자야, 알았니?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했대. 본질. 우리가 보통 욕구, 욕망은 이거는 본능이잖아. 그치? 이는 욕구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 유지를 하는 노력이라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본능은 의도가 아닌데 노력은 의도라고 생각해야지.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돼. 이걸 욕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욕망은 의식적인 부분이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노력하는 건 실제 행동이나 무슨 그런 걸 말하겠다. 구체성을 띠지, 그지? 그래서 욕구하고 욕망은 다르다고 구분하는 거야. 자,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자기 보존 기준으로 하면 그래. 근데 욕구는 의식이 앞서는 것으로 의식보다 앞선다. 그러면 욕구가 있어야지 의식하게 되고. 이해됐지?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본능으로 이어져. 활동으로. 뭐 이렇게 살짝 정리할 수 있어? 자,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 신생아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은 욕구에 해당된다. 욕구. 뭐라고? 자기 보존을 내 노력을 의식하게 되면 욕망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노력했으니까 욕구에 해당된다. 반면에 어린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건 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이므로 욕망이다. 그럼 욕구가 더 본능적인 인간의 활동이네. 그치? 살아남는 거. 근데 얘는 거부하는 거는 자기가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거부한다. 지금 원하지 않아. 욕망이라고. 욕구가 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욕구하고 욕망을 잘 생각해봐. 스피노자는 이러한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존, 욕구, 그다음에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 이를 위해서 타인과 공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공존.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양태다. 자, 여기 나왔어. 뭐라고?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현실적인 양태. 아까 스피노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신과 양태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체가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그럼 코나투스는 달라진다? 달라진다. 당연하겠지. 자기 보존을 위해서 모습을 바꿔. 따라서 코나투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하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에 변화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고 변한다고 얘기한 거야. 공존을 위해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극과 변화의 과정을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 감정으로 나타낸다. 기쁨, 슬픔. 그냥 긍정, 부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쁨이 나타나면 코나투스는 증가하고 슬픔이 나타나면 코나투스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욕구 욕망을 가지면 코나투스 자기 보존이 강해지는 거고 슬프면 포기하는 거고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 이 지향하는 게 바로 목적이야. 목적 의도. 그 다음에 한편 인간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왜냐면 공존이라는 말을 아까 썼어.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된다. 그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코나투스를 감소시킨다고 얘기했지. 그지?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다. 코나투스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부정적이고 타인과 거짓된 관계를 맺으면 코나투스 자기 보존이 약화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거 지금 읽은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인과의 그 관계는 긍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좋은 우호적 관계를 가지면 코나투스는 증가할 거고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슬픔이 증가할 거고 그럼 코나투스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타인과의 관계가 그게 코나투스의 증가와 감소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결국 코나투스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스피노자는 인간은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타인과 함께 기쁘면 그러면 공동체는
그 필요성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스피노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욕망, 자기 존재의 어떤 보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가서 스피노자는 뭐라냐면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존재의 보존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 개인적인 것을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사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한 스피노자의 얘기로 마감한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용 흐름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 당연히 시대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통시적 관점이고 코나투스가 주제이면서 핵심 논의 대상이니까 코나투스에 대한 건데 뭐야 그러면 코나투스가 뭔지 그리고 철학자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 얘기한 게 이 글의 핵심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문제 한번 볼까? 1번 문제가 6문제라도 많아. 윗글의 전개 방식 금방 지금 내가 떠든 거야. 그러면 윗글의 전개 방식 여기 지금 설명 중에서 맞는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통시적 관점. 일단 맞았어. 중심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여기 지금 처음에 중세 스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나투스가 뭔지 중세 고대 스토아부터 고대 스토아 중세 스콜라 그 다음에 쭉 해서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막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갔지. 그럼 정답이 1번이네. 2번 한번 볼래? 상반된 견해와 대조를 통해서 그러면 이 그룹이 두 개로 나눠져야 돼. 알았니? 상반된 견해. 상반된 견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코나투스 이거 하나 가지고 쭉 일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코나투스가 예를 들면 코나투스의 존재를 부정한다 긍정한다부터 그 다음에 해석이 있잖아.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상반된 거잖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건 동물이었다가 그다음에 인간도 포함됐다가 그다음에 모든 유기물 무기물까지 다 포함됐다가 나중에 또 자연현상까지 갔어. 알았니? 이게 점점 확대된 거잖아. 그치? 대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한 용어의 어원 밝히는 거 없고요. 처음에 시작을 누가 했는지 그거 밝혔어. 중심화제 여러 하위 항목으로 분류하면 그럼 코나투스가 뭐가 있다? 작용망은 뭐가 있다? 정신, 육체 뭐 이렇게 나누었다고 나눈 것까지 가지 않고 있죠. 그지? 장단점도 마찬가지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중심화제 자 현실에서 나타나는 건 있지 그지? 신생아 얘기 나왔잖아. 신생아 어린아이 얘기 나왔지. 이거는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가 맞아. 근데 여기 한계가 없단 말이야. 한계가. 알았지? 사례를 제시하고 끝난 거야. 사례를 왜 제시했는데 자 코나투스가 뭔지 그 설명을 하다가 더 구체적인 예로 돌아간 거지. 그 예를 통해서 야 이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는 걸 비판하거나 한계를 지적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 정답은 1번이야. 알았지? 2번, 1번 문제는 전체적인 걸 좀 보라는 뜻이야. 숲을 보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코나투스의 설명이다. 뭐, 기본적 개념이네.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는 식물이 아닌 동물에만 시작했어. 중세 스토아파. 맞지, 그지? 중세 자꾸 헷갈려. 스토아파는 고대 스토아파. 동물이다. 한정됐단 말이야. 2번 코나투스를 사물이 가지는 자기 보존 욕망이라고 보는 관점은 근대에서도 이어졌다. 아까 그 근대 철학자 얘기할 때 데카르트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왔어. 뭐 코나투스는 사물도 가지고 있다라고 자연까지 확대하지만 다 그거는 인정했다라는 얘기야. 그건 계속 이어받았으며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어졌다라는 말 기억나야 돼. 3번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틀렸네. 종교하고는 무관했어. 계속 해석이 종교에서 말하는 신,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알았니? 인본주의를 추구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인간의 욕망.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봤지. 언제 부정적으로 봤어. 3번이 틀렸네. 르네상스 철학자들 긍정적으로 봤다.
긍정적으로 봤다는 무슨 말이야? 본능이야, 본능. 본능은 당연한 거지. 거기에 옳다 그르다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 뜻이니까 긍정으로 봤다고. 부정이 아니면 긍정이 돼버리는 거야. 4번. 근대에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기존의 관점, 한계점,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현상까지 대입했고요. 날아가는 공, 운동량, 방향 뭐 이런 거 얘기했지. 5번. 근대로 접어들면서 코나투스는 자기 보존 욕망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대표적인 누구? 스피노자란 말이에요. 스피노자.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될 때 오히려 아나투스는 증가한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근대 철학자들, 자, 거기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까지. 그 앞에 건 빼. 고대, 중세, 르네상스는 빼는 거야.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게 섞이겠지, 보나마나. 1번. 데카르트는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운동한대. 그 원인도 데카르트, 코나투스를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코나투스 때문에 그렇다. 대표적인 뭐지? 방향과 운동량. 이거 나왔어. 어? 목적성.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동쪽으로 날아간다. 뭐 이런 거지. 2번. 홉스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홉스는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 운동이 코나투스의 집합체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맞았네. 그지? 3번. 홉스는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활용했다. 딱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미안한데 이거를 이야기한 사람은 홉스가 아니고 완전히 데카르트. 이해됐냐? 홉스가 아니라 데카르트. 내용이 눈에 띈단 말이야. 눈에. 생물학적 함축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 상태를 기술한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 분명히 지문에 나와. 근데 그거는 홉스가 아니고 데카르트의 주장이다. 정답이 3번이지. 4번.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기존의 종교와는 달리 이거 봐봐. 종교하고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의 형태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5번.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그럼 스피노자가 말한 새로운 견해는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대시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스피노자는 또 하나 플러스시키면 양태에 관한 얘기도 했지. 그지? 본질적으로 신과 양태다. 뭐 양태에 관한 게 기존 학자들의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기존 학자들의 견해는 뭐야? 이게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 욕망. 이건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생각이잖아. 그거 이어받았다고. 하지만 신과 양태, 특히 양태라는 부분을 새롭게 정립했단 말이야. 정답은 3번이 틀렸고 이건 데카르트의 얘기다. 4번으로 가볼까? A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야.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의지와 욕구는 모두 인간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의식이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뭐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건 형태지, 형태. 그러니까 의식과 욕구 중에서 욕구가 첫 번째 단계라 그랬잖아. 그지? 이거는 외부 활동이 아니죠. 가만있어 봐. 의지하고 욕구. 두 가지. 여기서는 의지는 아니고요.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의지는 정신적인 부분. 그럼 욕구는 적극적 외부 활동.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의지는 정신적 측면만 고려해야 되니까 외부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의지를 지워버리면 돼. 2번.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와 욕구로 나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을 담고 있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미안한데 스피노자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포함시켰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일한, 이 말이 틀린 거야. 뭐라고? 다른 사물도 여기 포함된다. 플러스 시켜야 돼. 이해됐어? 의지와 욕구로 설명하는 건 맞는데 인간만이 아니라는 얘기야. 3번. 의지와 욕구가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인간이 불변하는 실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치. 의지하고 욕구. 그러면 이게 결합되면 욕망으로 나타나고, 여기까지 맞았는데. 인간의 유한한 형태, 그게 양태인데, 여기 지금 인간이 불변하는 실체로, 불변하는 실체가 뭐야? 이게 불변한 실체는 영원한 거잖아. 그치? 이게 무한한 거다라는 뜻이지, 무한하다. 계속 이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무한한 실체는 신이라 그랬지, 신.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알았니? 유일한 실체가 누구라고? 신이란 말이야, 신. 그러니까 불변하는 실체로 계속 존재할 수 있어. 이거는 무한한 형태를, 무한한 속성을 가진 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고 바꿔야지. 자, 4번을 볼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과 달리, 요건 이제 비교한 거 되죠. 의도적, 지향적, 이거 위에서 본문에서 뭐라 했어? 인간만이 유일하게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의도성을 지니고 지향성을 지녔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아까 설명했다. 그래서 욕구에 머물지 않고 욕망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간다. 정답은 4번이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선생님이 의도적, 지향적인 것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고 차이점이라 그랬지. 그거를 말한 사람은 스피노자고. 5번.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에서 욕구를 거쳐 욕망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인간이 육체적인 본능에서 벗어나 정신적 차원에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의지하고 욕구로 처음에 나눴는데, 의지하고 욕구, 의지와 욕구, 의지가 있고 욕구가 있어. 인간은 처음에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게 무엇하고 결합하냐면 의식이라는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러면 이게 욕망으로 발전한다. 본문 내용이야. 의지에서 여기는 뭐라냐? 욕구를 거쳐. 아니죠. 의식을 거쳐 욕망으로 발전해야지. 해석이 틀렸단 말이야. 알았니? 욕구를 거쳐. 순서대로 하면 이거지. 의지, 욕구, 의지에서 욕구, 의식과 결합하면 욕망으로 이어진다.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 5번도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딱 맞고 각각 틀린 부분, 이 부분이 틀렸어.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도록 해. 그러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5번을 가볼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아까 A 부분하고 똑같은데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것. 달리기 선수 갑은 대회 때마다 대부분 상위권으로 입상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 욕망으로 꾸준히 연습했어. 목적, 의도성. 갑은 1년 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부진을 겪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됐어. 이거 1년 전 얘기야. 이후에 슬럼프에 빠진 갑은 제대로 운동할 수 없었고 순위는 계속 낮아지고 그러던 중 갑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했단 말이야.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유명한 코치를 찾아가서 개선할 점을 찾았고 자신의 지난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후에 참가한 대회에서 갑은 긴장하게 됐지만 주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결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1번 봐봐.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로 존재는 맞지, 그치? 우리 존재성은 양태로 거기 나온다고 나왔으니까 신과 양태하는 스피노자. 갑은 달리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보존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대로 해석한 거야. 알았지? 유일한 실체는 신이고 인간은 양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과 양태. 그리고 여기 달리기 선수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런 달리기 선수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고 할게. 달리기 선수잖아, 그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존재를 보존. 이게 코나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어. 어떻게? 여기 있잖아. 경기도 분석하고 개선점도 찾고 고민하고. 맞는 얘기지. 2번. 갑이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했어. 의식과 욕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합한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도야, 의도. 자, 그러면 이 의도는 본능이 아니라 의도라는 건 의도성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러면 그런 생각, 의도는 의식과 결합한 거지. 욕구와 의식.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건 위에서 말한 대로 욕망으로 발전한 거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욕구가 의식하고 결합하면 욕망이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거예요. 3번. 갑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1년 전, 아니구나. 다시 1년 후네, 그지?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일단 내용이 틀렸어.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실력 내지 못한 거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라 했잖아. 이 압박감은 성적을 유지하는 거야. 성적을 유지하는 거 아까 뭐랬지? 욕망이지, 그지? 그러면 이 욕망은 사실은 의식이라는, 의도라는 이것과 결합한 상태지, 그지? 그러니까 본능적인 차원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거지.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성적을 유지해야 돼. 성적을 다시 내야 돼. 이게 욕망이라면 그냥 생긴 욕망이 아니라 거기는 지금 말한 대로 의식이 개입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망이 됐지. 본능의 차원을 뛰어넘은 욕망으로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긴장한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볼까? 갑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유명한 코치를 찾아갔어. 코나투스 증가, 자기 보전 증가. 당연하지 않겠어?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럼 코나투스 자기 보전, 자기 성적을 유지하거나 좋은 성적을 내는데 필요한 사람을 초빙한 거잖아. 찾아간 거잖아. 그러면 코나투스의 증가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보전을 강화하려고 찾아간 거잖아. 그 다음에 5번. 갑이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며 더 빠른 속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경쟁 선수들과의 만남이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옆에 사람과 경쟁한다는 건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야. 자극이 된다는 거야. 자극. 이 자극이 결국 기록, 정신적인 어떤 욕망을 강화시키고 육체적인 활동을 강화시킨 거지. 자극이란 말이야. 경쟁 선수의 만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정답은 3번이다. 욕망을 느꼈다는 건 의도와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본능적 차원을 뛰어넘은 거라고 해석하면 돼. 자, 문맥상 A와 E까지 바꿔 쓸 수 있는 거. 자, 문맥상 A와 E까지 바꿔 쓰기 적절하다는 것. 자, 간절히 원하는 걸 갈망한다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원한다는 게 그 1번에 원한다는 건 갈망한다. 간절히 바란다. A하고 바꿔 쓰기 맞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활용한다. 이건 사용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근데 위에 2번은 활용하는 거야. 활용한다는데. B는 뭐야? B? B는 수용이래. 수용. 2번이 답이야. 받아들인다. 수용하다 그래야지. 수용. 갈망하는 건 간절히 원한다. 인지한다는 건 안다, 인식한다 그런 얘기고, 주장한다는 건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힘줘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선행한다, 앞선다 그런 뜻이야.
우선순위에서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 2번이 정답이고 2번은 B가 받아들인다는데 수용하면서 이렇게 바꾸면 맞겠네. 정답은 2번이야.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 근데 내용 파악을 잘 못하면 뭔지 몰라.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아나투스 이거 얘기할 때 시대 구분했었잖아. 고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현대, 근대 철학자 이거 나왔지? 요 내용을 싹 정리하고요. 머릿속으로. 이거 뭐 필기하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특정 단어 있잖아. 요걸 기억하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이 되겠네. 그지? 아까도 나왔지만 뭐 신이다. 뭐 양태다. 이거 딱 나오면 스피노자. 공동체와의 관계 그럼 스피노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동물이냐 아니면 인간까지 포함되느냐 모든 사물이냐 무기물이냐 자연의 상태 자연에서 일어나는 건 또 포함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그래갖고 요거를 머릿속으로 읽으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특정 단어를 표시하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이다. 알았지?